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기 불황과 불경기의 지난해를 보내고 올해는 경기 회복, 또 금리 인하에 기대를 거는 분들 많은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썩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현장 상황 짚어보면서 올 하반기 금리 추이와 물가 상황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회장,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대표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봄 사각과 팥값을 둘러싼 소비자들 불만이 굉장히 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도내 사과와 팥값 좀 내렸습니까? 네, 눈에 띄는 건 이제 좀 내린 거는 맞고요.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최근 농산물 소매 가격이 정부에서 이제 할인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유통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이제 자체 할인 같은 이런 것까지도 더해져 가지고 사과 소매 가격이 18.3% 이제 전년보다 그 정도 내렸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오르기 전 그때에 비해 갖고는 한 4, 5% 정도 그 전년도들에 비해 갖고 이 정도 비싼 편이고요. 네. 대파는 한 달 전보다 한 37.4% 정도 내려가지고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내렸습니다. 양배추와 배, 양파 등 일부 농산물 이게 이제 작황부진의 이유는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이렇게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배, 양파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물량이 부족하니까 예, 가격이 좀 오름세고요. 그럼 수입 가격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내렸는데 바나나가 한 17% 정도, 망고가 5.5% 정도 가격이 내렸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그 직수입 물량을 확대를 하고 할인 지원을 하고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유통업체들도 협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이제 이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이 그 기후 변화라는 이런 요인들은 늘 이 작황을 좀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그 근본적인 공급망 개선 대책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의 숫자가 주는 충격보다는 여기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다들 우려를 하는 건데 물가 상승, 소비자와 공급자, 또 생산자에게 어떤 영향들을 줍니까? 네, 물가 상승은 경제 주체 간의 상호 복잡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먼저 소비자에게 물가 상승은 직접적인 부담이 생기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최초보다 더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매력이 감소됩니다. 네. 특히 이제 고정소득층이라든지 또 소득이 낮은 가게에서는 그 물가 상승에 그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공급자나 생산자에게도 물가 상승은 큰 영향을 줍니다.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네. 초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생기면서 기업 이윤이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처음과 다르게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대출을 하기도 어렵고 또 스스로도 꺼리게 되는 거죠. 금융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한 전체적인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영향을 일단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한데 네. 그 실제로 전통시장 상인들 또 네. 농산어촌의 생산자들, 소비자들 반응은 어떤지요? 지금 영향에 대한 물가 상승은 지금 정부에서 대파값 그다음에 이제 그 금쪽 사과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많이 잡았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래도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팔지 못하면은 이게 다 전량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금리도 상승되다 보니까 지금 네. 기존 가계빚이 많은 이런
기업에서는 지금 이자가 지금 기존보다 한 거의 2배 이상 내게 되는 어떤 부분에서 네. 지금 가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10명 중에서 소상공인 10명 중에서는 7명은 네. 지금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 결과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에서 마진을 줄여가면서까지 지금 팔 수밖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 팔면은 폐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경남도 입장에서는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라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일상이 가능할 거다. 뭐 이런 도민들이 추측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는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실제로 그 작년에 이제 경남도의 경제 지표는 이제 주력 산업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이 제법 좋았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주력 업종인 조선업이나 방위산업,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원전, 그 중공업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률은 역대 최고, 예, 그다음에 실업률은 역대 최저, 뭐 이런 그 실적을 보였었고요. 특히 그 자동차하고 고부가 가치 선박 LNG선이죠. 예,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무역 흑자가 이제 계속 됐었고. 그다음에 제조업 생산 지수 이것도 전국 평균보다가 더 상회를 했었습니다. 네. 네, 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도민들이 이런 그 긍정적인 이 효과를 체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고물가와 그 고환율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그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런 그 고물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좀 경기 좋아졌다 그러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드니까 네. 이에 대해서 별로 내한테 뭔가가 좀 생활이 좋아졌다는 걸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소득 불균형과 일자리의 질 문제 이런 겁니다.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했다 그러더라도 이게 전부 다 좋은 일자리만 생긴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단기 그 계약직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갖고도 또 체감 경기는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대와 인식의 차이입니다. 네.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게 뭐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그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아졌다는 이런 거를 잘 못 느낍니다. 상당히 복합적으로 뭐 좋아졌다 그러더라도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실제로 내 주머니 들어오는 돈이 그렇죠. 적으니까 결국은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한꺼번에 많은 돈이 확 들어주면 되는데 네. 이게 뭐 경기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월급이 갑자기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교수님으로도 또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현장과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신 만큼 뭐 지역의 경제 지표 또 체감하는 경제 지표가 이렇게나 엇박자인 이유를 더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 보시는데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비근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대파 가격이 조금 약간 관리가 됐다라고 하지만은 한때는 이 대파 가격에 대한 뭐 지역 정부의 입장과 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지수가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한 4,500원 정도의 대파 가격이 뭐 875원이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 했을 때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멘붕이 왔고 또 현장의 상인들은 상인대로 저게 가능한 이야기야. 나는 지금 5,000원도 넘게 팔고 있는데 실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는 이렇게 엇박자가 이제 나는 거는 통계 지표에서 느끼는 부분, 그거는 지금 이렇게 보죠. 수치화된 데이터, 통계인데 그게 과거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전체적인 경제 지표를 보여는 주는데 개별 서민들의 어떤 상황을 반영을 하지는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 패턴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지표는 공식적으로 뭐 통계에 대한 어떤 지표 이런 걸 이제 기반하는데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직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패턴이라든지 생활 비용이 실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는
통계 수치에 들어가지를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활 비용의 부담인데 우리가 소득 대비 생활 비용이라든지 또는 주거 비용이 올랐다고 해서 이게 통계상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지표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데 조금 전에 대표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일자리 시장이라든지 소득의 불균형에서 오는 이런 모든 사항이 통계상 들어가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과 하나에 10,000원이라면 어느 서민이 사 먹을까? 그럼 팔지 못하는 현장 상인들은 다 폐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 울며겨자 먹기로 반값에 5,000원에 2,000원이라도 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에 장기 불황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폐업이죠. 그래서 폐업 사유로 이제 지급되는 게 노란 우산 공제인데 작년에 최고치였습니다. 그 지급 건수가 11만 건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공제금 지급 규모 역시 1조 2,600억 원으로 상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폐업 사유는 실제 한계에 내몰린 이렇게 소상공인의 지금 현장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는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건지 뭐 내릴 건지 이런 문제인데 지금 물가도 공공엔진인데 지금 금리도 지금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쯤 금리가 좀 내릴지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 여성한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현재 금리 상황은 좀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것들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금리가 뭐 내려야 될 때인데 지금 안 내리고 있는 그렇죠.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그 미국의 금리 동향, 네, 이것도 보면은 다 맞지 않는 게 과거에는 미국 금리가 우리 국내 금리보다 뭐 조금 더 위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낮아야 돈이 안 빠져나간다. 그런데 지금 금리 역전이 일어나갖고 오히려 미국이 2% 더 높아요. 우리보다 네. 5.5% 수준으로.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미국 금리 동향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게 이제 국내의 그 정치 경제 상황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이제 동결을 했었습니다. 네. 그 미국 금리와 물가 상승률,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동결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인하 이거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들도 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지금 뭐 딱 부러뜨려 가지고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네.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그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좀 당분간 동결 상태로 한두 달 더 안 가겠느냐 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그에 따라 갖고 이제 상당히 그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밝힌 거 보면은 현재 이제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고 있고 농축산물 이런 것도 이제 가격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섣불리 금리를 내리려고 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경제는 잘 돌아가는데 잘 돌리고 싶으면서도 이걸 이제 섣불리 못 내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는 이게 금리 뭐 인하 전망 이거를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네.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한 7월 이후 정도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네.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미국에서 내리면은 이제 우리도 같이 내릴 거다 이런 걸 보일 수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 금리가 좀 이렇게 지속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상황이 좀 호전되고 나면은 이제 내릴 요인들이 있는데 한 가지 또 불안한 게 지금 그 어제 이라크가 4월 13일 날 밤에 4월 14일 날 밤에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라크는 산유국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한 그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제 금리는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다라고 딱 집어가 이야기하기가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자, 금리 인하를 뭐 어느 정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이나 도민들의 실망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여러 분야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도민들뿐 아니고 소상공인들도 사실 금리 인하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든지 금융 부담을 극복하고자 하던 그런 기대치였죠. 네. 근데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기업들은 지금 대출이나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내몰린 거죠.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기업은 지금 투자를 지금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네. 신사업이라든지 또 사업 확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생산 증가나 새 일자리 창출에도 지금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지금 전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시장이 지금 막 변동성에 직면하면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민들은 이제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이 고금리 유지가 되면서 그 실망스러운 결과를 통해서 소비 심리가 급냉해 버렸습니다. 네. 이 소비 심리 급냉은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생산량 하락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지금 경기 침체의 늪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 정부의 이제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대응 한계와 또는 우려가 이어지니까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지역 경제, 지역의 중소상공인 소비자들도 다 힘든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물가부터 금리 네. 또 국제적인 외부 요인까지 정말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뭐 정부나 지자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이런 오름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이거는 진짜로 아주 많이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 4월 2일 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되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뭐 사과라든지 이런 이제 신선식품 가격도 좀 내렸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양파라든지 그다음에 양배추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그 물가 안정시키려고 이제 과일도 좀 직수입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게 효과를 좀 나타내 가지고 네. 특히 이제 바나나, 망고 이런 건 보면은 전년도보다 한 15% 그다음에 42.6% 이 정도로 거의 뭐 망고 같은 경우는 절반 수준이나 할 정도로 많이 내리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불확실하고 요동치는 물가, 또 금리를 보는 도민들의 슬기로운 자세, 어떻게 좀 제안하고 싶으십니까? 네, 물가와 금리 자체 또 경제 상황이 코로나와 맞물려서 정상화로 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애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금리도 정상이 아니니까 빠른 전환점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 시기는 워낙 변동성도 크고 하니까 도민들이나 풀뿌리 경제 주체들도 신중한 선택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성이라든지 투자의 다각화, 그다음에 금융 상식 등을 확보해야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당연히 시장의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금융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드린 몇 가지 제안과 조언이 여러분의 일상을 다지는데 작게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